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를 하반기에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 세 가지와 함께요, 반도체 장비주 하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전자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로서요, 파운드리 신규 투자, 그리고 D램 부족 현상, 주주 환원 정책 기조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한번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내년 파운드리 부분에 9조 2천억 이상 투자할 걸로 내다봤다라고 하면서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투자 의사 결정을 즉시 기업 가치로 환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대만의 TSMC야 평균 투하 자본 수익률이 23.6%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 한 18배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요. 이 파운드리 투자액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약 40조 원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D램 공급 부족인데요. 1분기에 전 세계 장비 업체들의 D램 관련 매출액 추이를 기반으로 추정할 경우 1분기 D램 설비 신규 투자는 상당히 보수적이었고 올해 내내 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공급은 연간 재고 수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에서 결국은 정상 재고 상태에서 내년에 수요가 기존 성장 궤도를 회복하면 공급 부족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에서 이 수요가 늘어서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그렇죠? D램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면서요. 내년 D램 수급은 최근 5년 중 가장 타이트한 수급사항이 연출될 거다. 그래서 D램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이죠. 기존 주주 환원 정책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이 한 59조 9천억으로 가정을 했을 때요. 그 절반을 주주에게 환원을 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현재까지 9조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주주 환원을 9조 6천억가량 2배 했으니까 거의 뭐 한 19조 2천억 정도 했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현재 추정되는 이익과 투자를 실현할 시에 기존 가정보다 9조 원 이상의 주주 환원 여력이 발생해서 주주 환원에도 9조 원 이상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당 배당금을 한 354원을 넘을 수 있다서 배당금을 높이는 주주 환원 정책,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주가가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예요. 자, 이러한 것 때문에 그죠? 좀 증권사마다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치를 좀 올리고 있죠. 여기 보면요. 6월에는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라는 증권사들의 투자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지금 보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가 기존 6만원에서요. 목표 주가를 62,000원으로요. 상향을 했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도 6만원 제시를 했고요. 미래에셋대우증권도 68,000원으로서요. 목표 주가를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추세다 하면서요. 이 FM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평균 가격을 보면 64,000원이다 하죠. 지금 가격이 51,400원이니까요. 그렇죠? 한 20% 이상 더 올라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삼성전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저점 대비 지난 3월 19일 날 42,300원에서 오늘 51,400원이니까요. 한 21% 정도 상승에 그쳤지만은 코스피 지수가요. 이 1439에서 오늘 2087포인트까지 오르면서요. 한 45%. 종합지수 상승폭의 절반 수준이기도 하죠. 충분히 더 종합지수를 따라가는 그죠? 어느 정도 상승 추세는 충분히 나오고 그런 내부적인 아까 세 가지 이유를 포함해서요.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 언제든지 더 나올 수 있다 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뭐 우선주도 그렇고요. 계속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파운드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어제 낸드 프레시 쪽에 투자를 계속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난달 21일이죠. 우리 파운드리 쪽에 한 10조 원 투자하고 또 한 3일 뒤에 이미지 센서용 파운드리 증설 한 1조 원 투자 평택에 한다 그랬고
어제는 이 낸드 프레시 쪽에 한 8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조만간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인다 그러죠. 예, 평택 이라인의 D램 생산 라인은 15조 원 규모 이상에 달할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그렇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거기에 수혜를 받는 그렇죠?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원익 IPS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익 IPS는요, 삼성전자가 3.7%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3.7% 원익 IPS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동진 세미캠, 그렇죠? 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동진 세미캠 주식도요. 삼성그룹 쪽에서 한 4.5%인가요? 그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관계에서 그렇죠? 만약에 어떠한 발주를 했을 때 그렇죠? 내가 지분 갖고 있는 그 회사 쪽에 수주를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삼성 5나노 라인하고요. 시안, 그러니까 중국이죠. 이공장, 그리고 평택의 P2 등 다양한 삼성 신규 설비에 증착, 열처리 장비 등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는 내용이죠. 특히 중국 시안 설비에는 100단 이상 낸드 프레시 제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몰딩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서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근데 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원익 IPS는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증가한 1819억, 영업이익도 126%나 증가한 144억. 근데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파운드리 쪽에 그렇죠? 한 10조 이상, 그리고 낸드 프로시의 8조, 그리고 또 반도체 D램 쪽에 15조, 계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은 당연히 이 원익 IPS가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원익 IPS 한번 주가 흐름 봐야겠죠. 자, 금일 200원 하락한 34,200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그렇죠? 상당히 저는 안정적이 오늘 거래량 감소를 하면서 소폭 마이너스권, 그렇죠?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조 낸드 프레시 투자 계획에 따라서 주가가 강하게 떴다가 오늘 좀 숨고르기, 그렇죠? 35,000원 존에서 쉬어가는 모습. 뭐 하루 정도, 그렇죠? 지금 이게 조정 기간이 쌍봉 기간이 짧기 때문에요. 조정 길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조정, 뭐 내일까지는 조정받고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원익 IPS 장비주 쪽에서 계속 말씀드려 올해 상당히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종목 있죠. 우리가 이제 장비 쪽에서 보는 것이 이제 유진테크, 그죠? 자, 유진테크가 좀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그죠? 최근 고점 22,000원 돌파되고, 그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돼서 장비주들 우리가 우선순위는 그죠? 비메모리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쪽, 그죠? 그리고 이 칩리스 쪽이라 그러죠. 그쪽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재 쪽, 그리고 제일 약한 게 장비인데 최근에 수주가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처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장비주다. 그래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유진테크,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원익 IPS 또 한 종목 조금 요거보다는 좀 떨어지지만요,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STI, 그죠? 최근에 장기 이동평선 121선을 돌파를 하고 거의 지금 한 달째 그걸 지지 삼아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크게 감소하는 모습, 그죠? 아마 이 원익 IPS, 유진테크, STI 아마 움직이면은 한 하루 뭐 내일까지는 조정받고 움직이면 같이 나올 텐데 탄력 면에 봤을 때는 유진이나 원익 IPS가 좀 더 강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좀 안정성에서는 STI가 조금 낫지 않나는요. 그런 진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요 부분 아마 제 방송 계속 보시고 있는 분들은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좌측에 있는 것이 비메모리, 그죠? 뭐 우리가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칩리스 회사, 그죠? 그러한 종목 10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소재 7종목,
장비 7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 쪽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의 발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뭐를 지으면은 장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처음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원익 IPS, 유진테크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AD 테크놀로지죠. 자, 오늘 끝나면서요. 이제 내일 아침에 권리락이 돼서 아마 출발을 할 텐데 아마 권리락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0% 내외 아마 조금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죠. 권리락이 돼서 출발을 하는데 오늘 발행가가 나왔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한 18,350원인가요? 한 그 내외가 나왔는데 18,000원 중반대가 나왔는데 오늘 1차 발행가 23,200원. 그렇죠? 주가가 우리가 처음 발표했던 데가 아마 29,000원대 유상 증자한다라고요. 발표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보다 지금 한 5,000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발행가도 뭐 5,000원 가까이 좀 상승한 것이 아닌데 아직 이게 1차 발행가고요. 확정 발행가 예정일은 7월 1일 날 최종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약 예정 기준일이 7월 6일서부터 7일이고요. 신규 상장일은 7월 24일이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그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쪽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세계 1위로 우뚝 서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쪽에 집중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AD 테크놀로지는 칩리스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뭐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쪽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발주를 해서 수주해서 그 물량을 시키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AD 테크놀로지 칩리스 회사는요. 뭐 요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AD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설계와 반도체 위탁 생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 칩리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자인 설계 부분으로 매출 규모 2천억 정도이며 최근에 반도체 기술 동향인 7나노미터, 5나노미터 칩 설계 노하우 및 개발 가능성이 보이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단순 일부 개발 용역을 담당해왔던 업체와 완전히 칩 자체를 턴키 진행해왔던 AD 테크놀로지는 근본적인 기술력 차이가 존재한다. 즉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TSMC와 15년간의 오랜 협업 관계와 풍부한 턴키 설계 경험 및 뛰어난 IP 다량 확보 등이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성전자가 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필요로 하느냐 하면요. 이 애플양 데이터 센터용인 SSD 컨트롤러 IC 진입을 목표로 하는 파두형 디자인 설계를 이 AD 테크놀로지가 담당을 해왔던 점에서 디자인 하우스로서의 역량과 고객사 확장 스토리라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 보이기 때문이다 해서 삼성전자가 바로 이러한 AD 테크놀로지로 인해서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팹리스에서의 물량을 따오는 역할도 AD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삼성전자가 필요한 회사가 바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술력이 있고 그렇죠? 이런 칩리스 회사다 해서 충분하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요. TSMC의 가치사슬 협력사,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가 TSMC의 가치 협력대 8개 회사, TSMC가 8개 회사가 있다래요. 그 중에 하나였는데 메인 벤더 회사는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GUC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상장 당시에요. 한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 1조 3천억으로 크게 올랐다 했죠. 메인 벤더 자리 차지하면서요. 자, 그 역할을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의 칩리스의 메인 벤더 자리 디자인 하우스를 차지를 한다면은 그렇죠?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에서 AD 테크놀로지 이제는 뭐 유상 증자 안 받고요. 유상 받기 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주가 조정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상 증자가 있는데도 주가는요 계속적인 상승 흐름 오늘도 5% 넘게 올랐어요. 34,400원이죠. 사상 최고가가 지난 3월 6일 날 나온 36,150원 거의 다다르는 모습이죠. 자,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96만 주. 아마 이 AD 테크놀로지
유상증자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오늘 주가 흐름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단순히요,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한 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그죠? 이 유상증자 전에 떴기 때문에 내일 권리락이 되면서, 그죠? 한번 조금 소폭 조정을 받는다면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AD 테크놀로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최근에 세 개 회사를 또 인수까지 하죠. 이 삼성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개 회사도 또 인수를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지금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1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TSMC도 미국에 120억 달러, 그죠? 투자하고 또 중국 업체도 2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한다 했어요. 그죠? 파운드리 쪽에.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받는 종목 당연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코미코에 대해서,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코미코는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도 장점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파운드리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 코미코가 국내 삼성전자뿐이 아니고요. 이 미국이라든지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각 지역에 있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방위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코미코다. 코미코는 이 세정 및 코팅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한번 코미코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코. 자, 코미코는 500원 하락한 34,300원, 그쵸? 한 1.4% 정도 하락한 모습이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장비 쪽 조금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수급적으로 뒤따라주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그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몇 개 종목 빼고는요, 오늘 조정 양상인데, 자, 끝난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그쵸? 아까 말한 대로, 뭐, 장비라든지, 이 코미코라든지, 아마, 조정 하루 정도 더 받고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나는 그런 말씀드려요. 뭐, ENF 테크놀로지도 그렇고요. 그쵸? ENF 테크놀로지 오늘 좀 떴네요. 700원. 이틀 떴네. 그러니까 오늘 좀 뒤늦게 뜨다 보니까는 오늘까지는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 테스나, 그쵸? 테스나도 오늘 조금 조정, 이틀 뜨고 하루 조정, 그죠? 받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자, 뭐, 테스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테스트 업체예요. 이 반도체 공정 전문화로서요. 팹리스 및 파운드리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 공정 전문화 추세로 제조사의 외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테스트 하우스 시장 자체가 성장성을 점에서 이 테스나의 수혜가 그대로 나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적도 크게 호전되고 있죠. 매출 규모를 보면 2017년에 470억에서 2018년에 650억, 그리고 2019년에 968억, 그죠? 연 4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외주가 전문화되면서 수혜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ENF 테크놀로지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지는데 2분기도 실적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영업이익이 한 33% 증가, 한 185억. 특히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 있는 지역이 오스트리안 지역이에요. 거기에 지금 트럼프가, 그죠? 자꾸 국내에 투자하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죠?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ENF 테크놀로지가 미국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옆 동네에다가 바로 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 그래서 공장을 삼성전자가 오스틴 지역에 더 확장을 하면은, 당연히 물량이 더 늘어날 거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ENF 테크놀로지에도 올 수 있다란요. 그러면서 지금 테스나든지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미코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조정 하루 이틀 나올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조금 무방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쭉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 물론 조정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해서, 그죠? 우리로 매수 관점. 어차피 시장을 주도할 종목은 2차 전지 반도체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한다. 지금 오늘도요,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요, 지난 연중 고점 2월달 고점 대비하면 아직도 회복 못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종합지수가 지금 2100 가까이 올라오는 거에 따른 반발 작용으로서요, 순환매 쪽으로 눈높이 차원에서 올라오는 것 뿐이지 그쪽이 시장을 주도하기는 힘들다.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2차 전지에서 오히려 조종심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우리가 보면은 항상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항상 올라갈 때만 보고 조정받을 때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가는 종목 매매하다 보니까는 내가 수익보다는, 그죠?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한다. 지금 지수가 거의 다 회복을 시켜줬는데도 내 계좌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유료 회원입니다. 3개월에 100만원이고요. 주로 추경 매수단 시장에서 이슈화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뭐 매수해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한 달 정도 기다려서 10%고 20%고 30% 하면 온전하게 다 매수기 돼서 눌림 매수 조정시 매수를 할 수 있게요. 도와드릴 테니까요. 혼자 매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금요일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